내가 널 형제처럼 믿었다. 그런데 넌 내 아내와 함께 날 무너뜨리려 했지. 이도현 대표의 이 말 한마디에 회의실 안은 얼어붙었다. 한때는 가족 같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서로를 향한 증오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여자의 눈물, 또 한 남자의 침묵, 그리고 여동생의 시선. 그날의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뒤틀려 있었다. 숨겨졌던 과거의 불륜, 수년간 벌어진 재정 착복, 감춰진 욕망과 조작된 감정. 그들은 모두 그의 삶 속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결심한다. 이제 내 삶에 너희는 없다. 배신, 조작, 거짓,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하나의 것. 그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마주한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가정이라는 이름의 허상이었다. 그리고 그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아내 서진아의 외도를 알아차린 날,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되레 나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여론을 뒤흔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내가 이미 모든 걸 기록해오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나 자신은 물론 내 여동생 소영까지 충격에 빠뜨렸다. 나는 책상 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턱을 꽉 깨물었다. GPS 추적기가 반짝이며 진아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분위기만 번지르르한 트렌디한 카페. 그날은 평일 화요일 밤 9시. 그녀는 필라테스 수업에 간다고 했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진아. 나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사실 몇 주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수업, 계속되는 메신저 알림, 점점 멀어지는 정서적 거리감.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확실한 증거를 마주하니 속이 다 뒤집혔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수업 늦게 끝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나는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이 이렇게 뻔뻔할 수도 있을까? 나는 차 키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젠 직접 확인할 때였다. 내 아내가 정말 뭘 하고 있는지. 그 카페는 조명도 어둡고 분위기만 내세운 곳이었다. 나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안을 지켜봤다. 그녀는 박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웃으면서 어떤 남자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내 손은 핸들 위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금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그 남자는 누구지? 얼마나 오래된 일이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밤낮 없이 일에 마련한 그 번듯한 집에서 나는 조용히 소주 한 병을 꺼내 거실 창가에 앉았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한 모금 마신 뒤 노트북을 켜고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남준혁, 32살, SNS에서 유명한 필라테스 강사, 상반신 노출 사진과 감성 문구로 도배된 피드, 헛웃음만 나왔다. 참 한심했다. 나는 아직도 남준혁의 SNS를 뒤적이고 있었다. 온통 근육을 드러낸 사진과 감성적인 문구로 가득했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 씨, 나왔어요.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아직 안 자요? 나는 스카치 잔을 든 채 서재에서 나갔다. 그래. 진아, 필라테스 어땠어? 그녀는 순간 미묘하게 멈칫하더니 곧 익숙한 미소를 되찾았다. 좋았어. 오늘 수업은 진짜 힘들더라. 그랬겠지.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힘들게 운동했으면 지금쯤 녹초겠네. 진아의 눈매가 살짝 가늘어졌다. 그 말 무슨 뜻이야?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한 모금 더 마셨다. 아무 뜻 없어. 그냥 대화 중이야. 그녀는 나를 잠시 응시하더니 이내 긴장을 풀었다. 피곤하니까 샤워하고 먼저 잘게. 그래. 잘 자.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다시 서재로 돌아갔다. 이제 진짜 증거가 필요했다. 법정에서도 통할 만큼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힘들게 쌓아온 걸 그녀에게 빼앗길 순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몇 통의 전화를 돌려 박철수라는 사설 탐정을 만날 약속을 잡았다. 업계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눈에 띄지 않는 분식집에서 만났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대화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철수는 쉰을 넘긴 나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말수가 적었지만 본질을 놓치지 않는 타입이었다. 이도현 씨,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내분의 외도 증거가 필요하신 거죠? 맞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사진, 영상, 문자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는 모든 것.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증거로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가진 걸 지켜야죠. 필요한 건 뭐든 할 겁니다. 철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죠. 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뭡니까? 이런 조사는 예상치 못한 걸 밝혀낼 때가 많습니다. 감당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나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감당할 겁니다. 확실한 걸 가져다 주세요. 식당을 나와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강민이었다.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회사 공동대표. 오늘 저녁에 술 한잔 어때?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8시 그 장소에서 보자. 지금 나에게는 말할 사람이 필요했다. 이 판국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강민뿐이었다. 함께 겪어온 시간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다. 그 술집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늘 앉던 구석자리에 강민이 먼저 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위스키 2잔이 놓여 있었다. 너 꼴이 말이 아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기분도 그래. 위스키를 길게 한 모금 마셨다. 목을 타고 흐르는 열기가 잠깐이나마 나를 덮었다. 지나 말인데 강민의 표정이 곧 진지하게 굳어졌다. 무슨 일인데? 나는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 의심, 카페에서 마주친 장면, 그리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는 것. 그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이마를 찌푸린 채 묵직하게 고민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그가 말했다. 와, 도연아, 진짜 미안하다. 넌 지금 어떻게 하려고? 나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몰라. 하지만 그녀가 이대로 빠져나가게 두진 않을 거야.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나는 정말 미친 듯이 일해왔어. 그 여자가랑 그 잘난 남자애가 내가 이룬 걸 죄다 가져가게 둘 순 없어. 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도연아. 무리하지 마. 혹시라도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사정? 나는 말을 끊으며 눈을 부라렸다. 날 속인 것도 몰래 바람핀 것도 다 이해하라는 거야? 강민은 두 손을 살짝 들어 올리며 진정시키려 했다. 그냥 모든 사실을 다 알기 전엔 큰 결정을 미루라는 거야. 넌 잃을 게 많잖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억눌렀다. 그래, 맞는 말이야. 나도 알아. 그냥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강민은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슨 일이 있든 난 내 편이야. 그건 알지? 나는 힘겹게 웃었다. 알고 있어. 고맙다. 강민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강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심해. 무리하지 마. 하지만 매일 진아의 거짓말이 하나씩 쌓일수록 내 안의 분노도 함께 쌓여갔다. 언젠가는 무언가가 터질 거라는 걸 느꼈다. 그 다음 일주일은 의심과 분노의 연속이었다. 회사에서는 기계처럼 업무를 처리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진아의 외도 생각뿐이었다. 박철수 탐정에게선 정기적으로 보고가 들어왔다. 또 하나의 필라테스 수업. 사실은 은밀한 만남. 외진 카페와 공원, 누구의 눈도 닿지 않을 장소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메시지를 보냈다. 원하는 자료 확보. 오늘 저녁 그곳에서. 나는 회의 하나를 핑계 삼아 조퇴하고 곧장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는 구석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 여기 다 있습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다. 사진, 영상, 통화 기록. 서진아 씨는 적어도 3달 동안 남준혁이란 남자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손을 떨며 봉투에 손을 뻗었지만 철수는 잠시 멈춰 세웠다. 이걸 정말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의 눈빛은 무겁고 단호했다. 한 번 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넘겼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첫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진아와 남준혁, 허름한 모텔 입구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나는 나머지 사진들을 빠르게 넘겼다. 저녁을 먹으며 웃는 모습,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차 안에서 입을 맞추는 장면. 영상도 있습니다.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볼지는 도연 씨가 결정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사진과 문서를 봉투 안에 다시 밀어 넣었다. 이걸로 충분해요. 수표를 꺼내 박철수에게 건넸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실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는 금액을 힐끗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내가 할 차례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지만 다음 수순은 뭘까? 지금 당장 진아를 대면할까? 아니면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갈까? 계획을 세울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내가 우리 집 앞 차고에 도착해 그녀의 차가 이미 세워져 있는 걸 보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상처, 배신감,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계획 따윈 집어치워. 지금 당장 끝을 보자.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진아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 중이었다. 채소를 썰다 내 모습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미소가 굳어졌다. 도연 씨,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무슨 일이냐고? 그건 당신이 잘 알겠지. 오늘 필라테스 어땠어? 그녀는 잠시 굳더니 이내 태연한 척 답했다. 괜찮았어. 왜 그래? 무슨... 그만해. 나는 봉투를 조리대 위에 내리치듯 놓았다. 다 알고 있어. 남준혁. 그리고 당신이 한 짓 전부. 진아의 눈이 크게 뜨이더니 곧 가늘어졌다. 나를 몰래 감시한 거야? 그래. 감시했어. 나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게 없었으면 지금도 모르고 있었겠지. 내 아내가 필라테스 강사랑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걸. 그런 거 아니야.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몰라. 아니, 난 너무 잘 알아. 내가 말을 끊었다. 내가 이 삶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근데 당신은 그걸 전부 저 잘난 남자 하나에 걸고 망쳐버렸어. 진아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당신이 회사에 쏟는 관심의 반이라도 나한테 쏟았으면 내가 그렇게 외롭지 않았겠지. 그 말에 나는 한 대 얻어맞은 듯 멈칫했다. 지금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당신이 바람핀 걸 나 탓으로 돌리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야. 그녀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냥 우리 사이가 한참 전부터 멀어졌잖아. 준혁이는 날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 나는 역겨워 고개를 저었다. 그만 좀 해. 변명 들을 생각 없어. 오늘 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진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라고? 도연 씨,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상담도 받아보고 더는 말하지 마. 나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끝났어. 내일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거야. 당신 마음대로 날 내쫓을 수는 없어. 그녀가 항의했다. 이 집도 내 집이야. 나도 권리가 있어.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권리? 나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바람핀 순간 그 권리는 없어졌어. 권리를 찾고 싶으면 내 변호사랑 얘기해. 내가 돌아서려는 순간 진아가 내 팔을 붙잡았다. 도연 씨, 제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랑해. 나는 그녀의 손길을 확 밀쳐냈다. 하지 마. 사랑한다는 말 감히 입에 올리지 마. 진심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건 어쩔 건데? 그걸 다 버릴 수 있어? 나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있는 건 낯선 사람, 거짓말쟁이, 그리고 배신자였다. 버린 건 너야. 나는 낮게 말했다. 나는 아니야. 이제 나가. 나는 그녀의 울음과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섰다. 곧바로 서재문을 잠그고 그녀가 이리저리 집안을 다니며 짐을 챙기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제야 나는 손을 떨며 스카치를 따라 마셨다. 끝났다. 내 결혼, 내가 믿었던 삶, 전부 다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충격이 조금씩 가라앉자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다. 결심, 진아가 나를 배신했을지언정 내가 이룬 것들을 그녀가 망가뜨리게 두지 않을 거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아, 무슨 일인데? 내 도움이 필요해. 이제 전쟁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김예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긴급 상담을 잡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다. 혜리는 날카로운 인상의 50대 여성으로 법정에선 한치의 자비도 없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딱 내가 원하던 사람이었다. 이도현 씨, 어서 오세요. 그녀가 나를 맞이하며 말했다. 이혼 관련 상담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제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고 절대로 제 재산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렇군요. 불륜에 대한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나는 박철수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진, 영상, 통화 기록까지. 혜리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훑었다. 숙면된 눈빛이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입장을 확실히 다지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혜리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연 씨, 상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겠죠. 감정적 방임, 심지어는 가정폭력까지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반박하려다 말았다. 그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알아요.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하겠습니다. 단, 그 여자가 정당하지 않은 몫을 가져가는 일은 절대 없게 해주세요. 혜린의 입가에 예리한 미소가 스쳤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자, 그럼 전략을 짜봅시다. 그 후 2시간 동안 우리는 내 결혼 생활, 재산 구조,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혜린은 치밀했고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말했다. 앞으로 모든 걸 문서로 남겨주세요. 진아 씨와의 모든 대화, 모든 지출, 통화 내역, 뭐든지요. 사건에 활용될 수 있는 건 전부요. 알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도연 씨, 감정 조절 잘하세요.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부메랑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혜린의 사무실을 나서며 기운이 빠지면서도 이상하게 생기가 돌았다.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전화가 울렸다. 강민이었다. 어이, 잘 됐어? 나는 변호사와의 미팅 내용, 혜린이 조심하라던 경고까지 설명했다. 이거 꽤나 시끄럽게 돌아가겠는데. 그가 휘파람을 불었다. 진짜 괜찮겠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는 단호히 말했다. 진아가 시작한 일이야. 끝도 감당해야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강민이 조심스레 말했다. 도연아, 내가 지금 힘든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최선일까?
둘 다 좀 시키고 대화라도. 대화? 나는 말을 끊었다. 강민아, 그 여자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거짓말을 해왔어. 몇 달 동안이나. 이젠 끝났어.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뭐라 할 순 없네. 이렇게 끝나는 거 좀 아쉽다. 하지만 널 위해서라면 난 언제나 내 편이야. 나는 말투를 살짝 누그러뜨렸다. 알아, 고맙다. 앞으로 내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잠시 흔들리는 마음이 들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너무 냉정했나? 하지만 곧 사진들, 진아의 거짓말, 내가 진실을 들이밀었을 때 그녀의 표정을 떠올렸다. 아니, 이건 내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집중은 쉽지 않았다.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렀다. 이 회사를 나는 맨손으로 일궈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곳이다. 그런데 진아가 이걸 조금이라도 가져가려 한다는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았다. 점심 무렵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대표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몸이 굳었지만 억지로 평정을 찾았다. 들여보내요. 잠시 후 진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처럼 말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도연 씨, 그녀가 낮게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표정을 숨겼다. 어젯밤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내게 한 걸음 다가섰다. 아니에요.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줘요. 내가 한 짓은 정말 큰 실수였어요. 하지만 우리 결혼이 한 번의 실수로 끝나야 하진 않잖아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걸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 진아, 몇 달 동안 내 눈을 똑바로 보며 거짓말했잖아. 몰래 만나고 날 우습게 만들고 그게 정말 실수 하나로 끝날 수 있는 일이야. 그걸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 진아, 몇 달 동안 내 눈을 똑바로 보며 거짓말했잖아. 몰래 만나고 날 우습게 만들고 그게 정말 실수 하나로 끝날 수 있는 일이야. 그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미안해요. 도연 씨, 부탁이에요. 대화할 기회만 주세요. 전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쓰러움도 분노도 아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랑.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내 사무실에서 나가.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도연 씨,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가.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진아는 움찔하며 뒷걸음쳤고 이내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떠났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됐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박철수였다. 추가 정보 확보. 오늘 밤 그 장소. 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8시. 알겠어요? 그날 하루는 무척 더디게 흘렀다. 일에 파묻혀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가슴 한켠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퇴근 무렵 나는 기진맥진한 채로 익숙한 술집의 구석 부스로 향했다. 철수는 이미 와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소식인가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도연 씨, 서진아 씨와 남준영 뭔가 큰 걸 꾸미고 있어요. 나는 식은땀이 났다. 무슨 말이죠? 요즘 두 사람의 통신을 계속 모니터링 중이었는데요. 철수는 말을 낮췄다. 도연 씨를 무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가정폭력 혐의 같은 걸로요. 순간 뱃속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 인간들. 나는 주먹을 테이블 아래서 꽉 쥐었다. 증거는요? 철수는 조용히 USB 하나를 건넸다. 다 들어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까지. 이젠 조심성도 없어요. 아예 들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나는 그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싶어요. 술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공격할 차례다. 진아와 그 남자애는 날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자기들이 누구랑 엮였는지를 모르는 모양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김예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아와 그놈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어요? 속도를 좀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이혼 서류 준비하죠. 그동안 모든 걸 문서로 남기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도현 씨. 그들에게 빌미줄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마치 감시망 속에 사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워졌다. 진아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했다. 그녀는 나를 자극하려 애썼다. 화를 내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버텼다. 감정 없이 차갑게. 그러다 금요일 밤 결국 일이 터졌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진아와 남준혁이 함께 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목소리는 낮고 분노로 가득했다. 진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애써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도현 씨,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어. 준혁 씨는 그냥 잠깐 들른 거야. 그만둬. 나는 말을 끊었다. 지금 이 상황,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준혁이 앞으로 한 발짝 나섰다. 도현 씨, 진정하시죠. 우리 모두 어른이잖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는 냉소적인 웃음을 흘렸다. 어른, 몰래 바람 피우고 남의 인생 조작하려는 게 어른이야? 진아가 숨을 들이켰다. 조작이라니 도현 씨,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모르는 척 하지 마.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외도도 모자라서 날 가정폭력범으로 만들려는지 다 알고 있어. 남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 그럼 이건 뭔데?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건 진아와 준혁이 나를 모함하려는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다. 진아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준혁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우릴 감시한 거야? 진아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당연하지.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직도 너희한테 속고 있었겠지. 이제 둘 다 이 집에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준혁이 진아의 팔을 붙잡았다. 가자, 진아. 그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대로 끝난 줄 알지 마, 이도현 씨. 나는 그들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봤다. 분노와 동시에 묘한 통쾌함이 교차했다. 끝난 건 아니었다. 멀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판은 내가 이겼다. 그 후 몇 주간은 법적 절차와 전략 수립으로 정신이 없었다. 혜린 변호사는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진아와 준혁이 나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나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순 없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최강민은 계속 나에게 말했다. 진아랑 한번 앉아서 얘기해보는 게 어때? 서로 좀 시키고 차분히. 강민아, 나는 단호히 말을 끊었다. 그녀는 선택했어. 이제 그녀는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내가 그렇게 말하자 강민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근데 도연아, 내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 보는 게 솔직히 너무 괴롭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잖아.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순간 묘한 의심이 스쳤다. 왜 강민은 이렇게까지 화해를 밀어붙일까? 가치 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그들한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가 만든 걸 내가 지킬 거야. 그날 밤 술집을 나서며도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무언가 내가 모르는 일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 이제는 조심해야 한다. 어쩌면 가장 오래된 친구조차도 믿을 수 없을지도.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일격이 들어왔다. 일주일 후 진아는 몰린 끝에 경찰에 날 고소했다. 가정폭력 혐의, 멍든 자국을 보여주며 오랜 시간 나에게 통제받고 학대당했다는 얘기를 지어냈다. 하지만 나는 준비돼 있었다. 진아의 외도를 알아챈 이후
우리 사이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고 집 안 곳곳에 설치한 CCTV에는 그녀가 나를 자극하려는 장면과 내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모두 담겨 있었다. 경찰은 명백한 증거 앞에 수사 자체를 종결했고 진아는 허위 신고 혐의로 역고소 당했다. 경찰서를 나오던 순간 나는 어깨에서 뭔가가 툭 떨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끝났다. 내가 이겼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에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았다. 단순한 승리만으로는 부족했다. 진아, 준혁, 그리고 이 계획에 연루된 모든 인간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음 날 아침 나는 단단한 발걸음으로 회사에 들어섰다. 비서 사라가 서류 뭉치를 안고 서둘러 따라왔다. 대표님, 이혼 서류 준비 완료됐습니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펜을 집어들며 미소 지었다. 완벽한 타이밍이네, 사라. 끝내자고.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묘하게 시원하게 들렸다. 이건 종결이자 복수의 시작이었다. 이 서류 바로 진아한테 전달해줘요. 그리고 김예린 변호사 연결해줘요. 속도를 더 내야겠어. 1시간 뒤 혜린이 내 사무실에 들어섰다. 눈빛은 나만큼이나 날카로웠다. 지금이야말로 결정타를 날릴 때입니다. 도연 씨, 상대는 흔들리고 있어요. 우린 어디를 쳐야 하죠?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냉정하게 말했다. 돈, 명예, 이미지, 전부요. 가장 아플 곳을 노려야 해요. 혜리는 잔인한 빛이 깃든 미소를 지었다. 맡기세요. 끝날 땐 그들이 뭘 당한 건지도 모르게 될 겁니다. 혜린이 떠난 직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박철수였다. 도연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진아 씨와 남준혁, 지금 회사 계좌에 접근하려 하고 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곧 침착함이 나를 지배했다. 하게 두세요. 철수 씨, 오히려 더 쉽게 만들어주세요.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본격적으로 반격을 준비했다. IT팀의 도움을 받아 일부러 존재하지 않는 가짜 계좌들을 만들었다. 겉보기엔 상당한 자산이 담긴 것처럼 보이게 말이다. 그리고 기다렸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늦은 밤 휴대폰에 경고 알림이 떴다. 가짜 계좌 중 하나에서 거액의 이체 시도가 감지됐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김예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잡았습니다. 이제 덫을 작동시킬 차례예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의실로 들어섰다. 진아와 준혁은 변호사들과 함께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혜린 변호사는 내 옆에 서 있었고 손에는 문서가 두툼하게 들려 있었다. 이게 도대체 뭐죠, 도연 씨? 진아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혼 진행 중에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만들다니 무슨 일인지 잘 알고 있을 텐데. 나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어젯밤 우리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던 시도. 너희가 한 짓이야.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진아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혜린이 문서를 모두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여기엔 어젯밤 이체 시도 기록, 그리고 진아 씨가 접근해서는 안 될 계좌 내역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설명해 보시겠어요? 그들의 변호사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서류를 훑었다. 진아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요했다. 이건 오해예요. 준혁이 말을 시작하자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변명은 그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아, 넌 이혼 합의서에 서명할 거야.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준혁, 넌 조용히 사라져. 만약 둘 중 누구라도 반항하거나 협상 시도하면 횡령미수 혐의로 고소하겠어. 이해했지? 진아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준혁은 구역질이라도 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작게 웅성이며 회의실을 나갔다. 나는 곧 혜린을 돌아봤다. 모든 문서 완벽하게 준비해요. 오늘 안에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도연 씨, 저쪽은 이제 끝났습니다. 말 그대로 그날 저녁 이혼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진아는 아무것도 없이 떠났고 준혁은 평판이 무너진 채 사라졌다.
나는 승리했지만 기쁨은 없었다.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박철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연 씨,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으실 겁니다. 뭔데요? 최강민 씨입니다. 처음부터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진아, 준혁 그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회사를 통해 돈을 빼돌려 왔습니다. 순간 세상이 뒤틀리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강민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이자 공동대표.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철수가 하나하나 근거를 설명해 나갈수록 가슴 속에 차오르는 건 차가운 분노였다. 진아의 배신보다 더 깊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사회 소집하세요. 강민도 포함해서. 이유는 말하지 말고요. 그 다음 날 나는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이사회가 하나둘 입장하는 걸 지켜봤다. 마지막으로 문을 연 건 최강민이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다급하게 모은 거야? 나는 천천히 일어나며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 신뢰에 대한 이야기야. 강민아, 충성심,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지. 강민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가 이사회 멤버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전달하기 시작했다. 여기 있는 문서들은 수년간 우리 회사에서 벌어진 횡령 내역을 정리한 겁니다. 해외 비밀 계좌로 빠져나간 자금들. 그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 짐작은 하시겠죠? 최강민. 강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문서를 넘겼다. 도연아, 그게 아니야. 설명할 수 있어. 그만. 나는 단호히 말을 잘랐다. 넌 내 친구였어. 강민아, 형제 같았다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넌 날 속이고 있었지. 내 아내와 짜고 날 무너뜨리려고 했어. 회의실 안은 술렁였고 이사들은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눈빛으로 강민을 노려봤다. 강민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도연아, 넌 몰라.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지나가. 그만하라고 했지. 내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넌 이제 끝이야, 강민. 이사회는 널 즉시 해임할 거고 곧 내 변호사들이 연락할 거다.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강민을 데리고 나갔다. 그는 계속 무언가를 항의했지만 더는 누구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이사들에게 말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자금 회수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종료되었고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배신은 끝이 없었다.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불명, 진아, 강민, 그리고 당신이 아직 모르는 진실. 얘기 좀 합시다. 문자 내용을 읽으며 호기심과 동시에 피로감이 몰려왔다. 누구지?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예감이 스멀스멀 다가왔다. 게임의 양상이 바뀌었고 판도는 더 커졌다. 하지만 나도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다. 다음 날 정오, 나는 노아 윈터와의 만남을 위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때 준혁이라는 가명을 쓰고 요가 강사 행세를 했던 언론인이다. 들어오세요. 사라가 문을 열었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노아가 들어왔다. 이젠 과거의 가식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날카로운 인상이 남았다. 이도연 씨,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단단히 악수하며 말했다. 예의는 생략합시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듣고 싶군요. 노아는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동안 이 도시 상류층의 부패와 불륜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진아 씨와 강민 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연인인 척 연기하는 게 최선이었단 말입니까? 노아는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첫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죠. 당신 개인사를 넘어서 훨씬 더 복잡한 거미줄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계속하시죠.
노아는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이 자료, 독점 보도권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후폭풍에 대한 보호를 부탁드리죠. 왜 하필 나에게? 나는 경계심 섞인 눈빛으로 물었다. 당신은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과 자원이 있으니까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의 중심은 진아와 강민의 배신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배경으로 처리하죠. 노아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 뒤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그가 수집한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정리를 시작했다. 노아가 떠난 뒤 나는 상황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가 몸담고 있던 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오면서 혼란스러운 표정들이 눈에 띄었다. 여러분, 모두 자리를 잡자. 나는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아가 제공한 조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설명했다. 이사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번졌다. 이도현 대표님, 한 이사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 회사가 이런 불법 행위에 연루돼 있었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최강민의 단독 행위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떤 대응을 제안하십니까? 전면 공개입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수사에 전면 협조하고 회계장부를 열고 내부 정리를 단행합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회사를 윤리와 투명성의 상징으로 재정립하는 겁니다. 회의실 안은 갑작스러운 토론 열기로 가득 찼다. 나는 잠시 그들의 논쟁을 지켜보다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이야기는 언젠가 세상 밖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사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회의 말미에는 명확한 대응 계획이 수립됐다. 그 후 몇 주는 숨가쁘게 돌아갔다. 우리는 독립회계감사법인을 고용해 재무 전반을 철저히 검토했고 강민의 행적과 연관된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새로운 윤리 기준과 투명성 정책도 도입됐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노아 윈터와 함께 이 도시를 뒤흔들 보도를 준비해 나갔다. 기사 게재일, 나는 내심 파장을 걱정했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대중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우리 회사의 결단력과 정직함에 박수를 보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은 울려댔다. 고객과 파트너들로부터 지지와 칭찬이 쏟아졌다. 잠시 하락했던 주가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반등했다. 진아와 강민에게는 정반대의 반응이 쏟아졌다. 하룻밤 사이 그들은 사회적 매장 상태가 되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상류층 모임에서조차 외면당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긍정적인 언론 보도를 훑고 있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대표님, 어떤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본인 말로는 대표님의 여동생이라고. 나는 순간 굳어버렸다. 소영이?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내 여동생, 이소영.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들여보세요. 문이 열리자 그녀가 들어섰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단단해진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안녕, 오빠.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야.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영아, 여기 웬일이야? 그녀는 천천히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성공의 상징으로 가득 찬 공간을 조용히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다. 기사 봤어. 정말 대단한 이야기더라. 그래서 온 거야? 내가 물었다. 우리 집안 스캔들이 그렇게 흥미로웠어? 소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진아가 나한테 연락했어. 절박한 상태야, 오빠. 이제는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내가 품에 안아줄 거라 생각한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 여기 경고하러 온 거야. 진아는 끝난 게 아니야, 오빠. 뭔가 꾸미고 있어. 나는 깊은 피로감을 느끼며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래. 해보라고 해. 지금까지 모든 국면에서 내가 이겼어. 소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오빠는 몰라 나. 강민이랑 진아 사이 그 일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뭐라고? 나는 순간 눈을 치켜떴다. 말하지 않은 이유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민이 무너지길 바랐어. 나도 그 사람한테 빚이 있었거든.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소영을 바라봤다. 새로운 배신감이 천천히 차올랐다. 그럼 이 모든 걸 알고도 침묵했다고? 소영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지금은 알아. 하지만 오빠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불명 메시지. 지금 만나자. 당신 사무실. 진실을 말할 시간이다. 나는 메시지를 소영에게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아야, 지금 이리로 오고 있어. 나는 짧게 말했다. 좋아. 이제 정말 끝내자. 몇 분 뒤 문이 벌컥 열렸다. 서진아가 망가진 얼굴로 들어왔고 최강민이 그 뒤를 따랐다. 둘 다 초췌하고 절박한 모습이었다. 도연 씨 진아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만, 더는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 거짓말이 아니야. 강민이 끼어들었다. 정말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때 소영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들어봐, 오빠. 우리 모두 이 얘기를 들어야 해. 나는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고 믿었고 나의 일부였던 이들. 그들을 몰아내고 싶다는 충동이 솟구쳤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진실에 대한 갈망이었다. 말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전부. 그리고 시작된 건 꼬이고 얽힌 고백의 시간이었다. 소영은 과거 강민과의 불륜으로 인해 내가 그녀를 멀리하게 되었던 진실을 털어놨다. 진아는 처음 나에게 접근했던 이유가 재산과 지위였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민은 그 어떤 순간보다 초라한 얼굴로 자신의 횡령과 조작의 전모를 털어놨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말을 들었다. 말이 안 되는 변명들, 늦어도 너무 늦은 후회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는 차분한 감정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진아의 조종으로부터, 강민의 위선적인 우정으로부터, 소영의 침묵 속 원망으로부터, 그리고 수개월 동안 나를 갉아먹던 의심과 불신으로부터도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다. 세 사람이 입을 다물고 나를 바라보았다. 용서를 구하는 눈빛, 기대와 불안이 섞인 침묵.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게 다야? 감정 하나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아가 울먹이며 앞으로 나섰다. 도연 씨,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아니, 나는 단호히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우리는 이미 끝났어, 진아. 꽤 오래 전부터. 나는 시선을 강민에게 돌렸다.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모든 걸 믿고 맡겼고 넌 그 믿음을 이렇게 배신했지. 강민이 입을 열려 하자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만,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건 없어. 마지막으로 나는 소영을 바라봤다. 넌 내 동생이야. 그런데 이 모든 걸 알고도 입 다물고 있었어. 미안해.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그땐 널 지킨다고 생각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항상 그래. 결국은 널 지키기 위한 침묵이었겠지. 나는 사무실 문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았다. 이제 다 나가줘. 내 사무실에서, 내 회사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도연 씨, 제발 진아가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차분히 그녀를 바라봤다. 이미 끝난 일이야. 잘 가, 진아. 그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나갔다. 소영이 마지막으로 나를 지나치다 걸음을 멈췄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너희 셋 중 누구도 없이. 문이 닫혔다.
그리고 정적,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평온함이 내 안에 찾아왔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새로운 활력으로 회사에 몰입했다. 내 리더십 아래 회사는 더 빠르게 성장했고, 윤리경영 기업으로의 이미지 쇄신은 수많은 고객과 파트너를 끌어들였다. 그리고 나는 내 자산의 일부로 배신과 재정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감각, 아픔을 무언가 선한 방향으로 바꾼다는 힘, 그건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다. 어느 맑은 오후, 나는 시내 공원을 걷고 있었다. 길을 걷던 중 생각에 잠긴 나머지 어떤 사람과 부딪혔다. 어머, 죄송해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따뜻한 미소와 진심이 담긴 눈빛이 보였다. 아니에요. 제가 앞을 못 봤네요. 나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 솔직하고 담백하고 편안한 사람이었다. 헤어질 때쯤 나는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걸 느꼈다. 희망, 미래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오랜만에 나는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 그날 늦은 오후, 나는 사무실에 서서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함께 만들어낸 이 도시, 마음속에 맑은 평온함이 밀려왔다. 많은 걸 잃었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다.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